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저는 엔터주는 계속 연간으로 끌고 갈 만한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네.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터지 가운데 탑픽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하고요. 네. 기대감은 있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약한데 오늘 이제 엔터주 얘기할 건데요. 네. 엔터주가 최근의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이브 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네. 기대감으로 또 올라갔었는데 방송하는 오늘 월요일 날 엔터주가 완전히 네. 급락했어요. 박살이 났어요. JYP가 7%나 빠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한 달 됐나? 그때쯤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 앨범 판매량 네. 줄어든다고 해서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날 하이브가 7% 빠졌나 9% 맞습니다. 빠졌나 네. 그렇죠? 오늘은 왜 빠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그게 딱 고정화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한 달 전 이유랑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똑같은 재타인 것 같은데 예.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인데 예. 가장 그 주력으로 하는 11월 지난번에 11월 그렇습니다. 17일이니까 한 달도 더 됐네요. 거의 한 2달 됐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쭉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뉴스 나오는 게 앨범이 부진하다 그런 뉴스였어요. 예. 앨범 판매 부진이거든요. 예. 근데 앨범 판매가 부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앨범의 판매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피크아웃의 가장 큰 포지션으로 차지한다고 밝혀진 게 중국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제가 SM은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사실은 SM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포지션이 대략 30% 이상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SM을 제외한 하이브, 그다음에 JYP, YG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포지션이 15%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판매량이 꺾였다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부분 세 나라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판매량이 대략 한 20% 정도 감소됐다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SM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SM, YG, JYP, 하이브 4대 기획사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동남아와 중국 쪽에서 모두 빠졌다. 그러니까 동남아와 중국 쪽에서 모두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 그런 측면을 좀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만회를 하냐? 그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빠지는 부분, 중국 앨범 빠지는 부분을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세 군데 훨씬 더 음반 시장 자체가 더 큰 규모를 가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앨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하이브든 JYP든 YG든 그다음에 SM이든 전략적으로 이 동남아나 일본 쪽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심지어 중동까지 글로벌로 활동 그 범위 그거를 다각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더 큰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갖고 있는데 너무 좀 시장에서 좀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동남아 음반 수출 둔화세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7일 날은 이제 그리고 오늘처럼 비슷하게 충격적으로 빠졌고요. 이후에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 바닥을 잡고 좀 올라왔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비슷한 뉴스인데 이게 다시 기회가 될지 약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많이 크지 맞습니다. 않다고 했었고 JYP도 잘 모르겠는데 JYP가 7.8%나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요. 수급상 좀 로스컷이 나왔는지 그죠? 수급상 좀 꼬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요 타이밍이 기회가 될 것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어떻게 기업별로 좀 봅니까? 어떻게 전반적인 전반적인 흐름하고 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JYP는 둘 다 매도를 했고 하이브는 외국인을 사고 기관은 매도했는데요.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엔터가 음반이 사실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음반이 평균 성장률이 대략 30% 정도 나오니까 기업별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여전히 40% 넘고요. 음반 비중이 JYP 같은 경우는 올해는 50%까지 음반 비중이 차지할 전망이고 네. SM은 가장 크죠. 음반 비중이 55%고요. 그래서 아마 SM하고 JYP가 가장 좀 음반이 만약에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면 음반 그 전체 매출 규모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SM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중국인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에 반영은 되지만 전체 매출로 차지했을 때는 포지션 비중이 작고 중국에서 아예 활동을 못 하는 거고요. 중국에 있는 국내 아이돌을 사랑하는 중국 팬이 국내 이제 보따리상이나 뭐 보부상 통해서 앨범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매출 포지션에 얼마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대략 그 음반이 올해 거의 9,900억에서 음반 판매량만 1조 가까이 되고 내년에도 1조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여요. 성장률이 꺾이는 건 아니죠. 왜냐? 미국과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M 마찬가지입니다. SM도 3,400억에서 4,200억으로 한 대략 한 8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매출 비중으로도 53% 대 54%니까 거의 음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YG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YG는 워낙 비중 자체가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1,200억 정도 수준인데 21%에서 내년에는 한 1,800억까지 28%까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JYP 같은 경우가 2,900억에서 3,700억에서 4,000억까지 음반 판매가 늘어나는데 한 음반 판매 비중이 52%인데 JYP도 하이브 못지않게 미국 시장과 유럽에서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 미국에서 전체 음반 CD 판매량이 집계하는 회사 루미네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 JYP가 속한 그룹이 모두 전체 음반 23년도 12월 말까지 집계한 판매에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모두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스트레이키즈는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간 하는 그 규모가 1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드롬이죠. 네, 요즘. 어마어마. 예. 한 50조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 앨범 그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다음으로 K-pop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2위를 스트레이키즈가 기록했고요.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정규 3집 앨범 5스타가 52만 장을 기록했는데 아마 K-pop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순위 2위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10위권 유지하는 그 국내 K-팝이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끊었으니까 그 외 후보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르세라핌도 핫백에 들었고요. 뉴진스 핫백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BTS 이제 완전체로 이제 내년에 활동하잖아요. BTS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K-팝 최고 기록을 이렇게 두 개 아주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재미난 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현지화된 그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있죠. 네, 그죠. 신인이 나오잖아요. 비처. 네, 네. JYP 비처가 나오잖아요. 근데 JYP 비처도 있고 하이브도 이제 미국에 그 현지화된 그게 나오는데 네. 미국에서 R&B랑 힙합 다음으로 지금 엄청나게 떠오르는 각광받는 그룹이 각광받는 그 음악 그 분류가 컨트리 송이랍니다. 네. 근데 컨트리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거죠. 약간 그 뽕짝. 네. 트로트. 네, 트로트. 네. 네. 근데 트롯을 지금 뭐 임영웅부터 해가지고 젊은 뭐 이찬원인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현지화된 이 컨트리 음악을 젊은 앨범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 판매량을 올리고 시장 침투율이 거의 8.8%. 그러니까 8.8%면 거의 연간 50% 이상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컨트리 그룹을 하는 전문 그 소속 기획사를 하이브가 인수를 한 거죠. 힙합 QC라고 힙합 레이블만 인수한 게 아니라 이 전문 그 컨트리 그걸 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브는 가장 현지화
그룹을 직접 인수해서 거기에 사실은 아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레이블이 BMLG입니다. 네. BMLG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BMLG랑 힙합 레이블 QC가 올해 24년도에 본격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힙합과 R&B가 30% 대략 차지하는데 그 다음으로 거의 3위권으로 치고 오는 게 컨트리송입니다. 근데 컨트리송을 짐머맨, 잭 브라이언, 모건 월렌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Z세대에서 완전히 급부상해가지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음악의 컨트리 음악을 사실은 지금 8.8%까지 전체 음원 미국 음원 시장에서 올라왔는데 마침 또 하이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까 컨트리 레이블 BMLG 그 음원이 상당히 이제 그 음원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하이브가 이제 힙합을 넘어서 이제 그 컨트리 음악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시장인 R&B 시장을 다 통합을 하면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 레이블을 다 직접 인수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티스트가 육성이 되면 메인스트림 진입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음원 시장의 성장을 하이브랑 JYP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콘서트인데요. 콘서트 너무 재미난 게 이제 공연에서 4대 기획사 합산 모객 수가 23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해서 2.7배 늘어났고요. 올해도 최소 2배 이상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콘서트 티켓 가격이 평균 17% 올랐습니다. PQ가 모두 PQ가 모두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콘서트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작년 대비 23년도에 40% 이상 증가했고요. 미국하고 일본의 좋은 점은 그 콘서트 가서 그 흔드는 봉 있잖아요. 그게 대략 39,000원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D 그 굿즈 상품이 그냥 기본적으로 콘서트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큐가 물량 자체가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BTS가 스타트 끄는 거를 스트레이키즈랑 아까 말씀드린 트와이스가 엄청나게 앨범 팔아서 성장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뉴진스나 50/50가 이제 완전히 대중성까지 확보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영어, 스페인 다음으로 이 언어 기준으로는 3위랍니다. 스트리밍에서 언어로 한국어로 다운받은 스트리밍 그 순위가 3위인데 문제는 K-팝이 점유율 자체가 1% 중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그 BTS처럼 완전히 이미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음원 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신인 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미 세 팀의 신인을 글로벌 신인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24년도 올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JYP 같은 경우 4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시장이 있는데요. 그 자니스라는 그게 이 성착취 논란 때문에 자니스에 속한 아이돌 그룹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일본 관련된 광고 시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터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엔터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엔터 회사인데요. 그 일본 엔터 회사 때문에 K-팝 보유 그룹이 아예 진출 자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자니스가 그 성착취 논란 때문에 완전히 일본 대기업들이 광고를 자니스 들어간 아이돌 그룹은 다 뺐어요 지금. 반사 이익을 얻는 거군요. 국내. 그렇습니다. 완전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그 일본의 우리나라 치면 KBS 뭐 가요 대제전 같은 홍백가왕전 일본에서 가장 핫한데 그 가왕전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만 출연할 수 있는데 뭐 트와이스나 걸그룹은 계속 출연을 했죠. 트와이스나 뭐 이런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과거 옛날로 치면 이제 소녀시대 카라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23년도 말에 누가 확정됐냐면 스트레이키즈랑 세븐틴이 보이그룹으로 12년 만에 확정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세븐틴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과거에 간혹 보이그룹이 들어오는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일본인 멤버가 한 명씩 포함됐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일본인 멤버가 없는데 완전 국내 보이그룹이 12년 만에 출연을 확정했고요. 이미 일본에서 세븐틴은 누적 60만 장을 팔았습니다. 앨범을. 그게 상당히 큰 규모인 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앨범 스노우맨이 100만 장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븐틴 외에 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드디어 누적 100만 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븐틴보다 더 뒤늦게 들어서 9월 달부터 앨범 팔았는데 100만 장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쿄돔이 가장 큰 일본에서 공연을 목격하는 데인데 5만 명 이상인데 거기서 도쿄돔 입성하는 아티스트가 최소한 7팀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NCT하고 SM의 NCT하고 그다음에 YG의 트레저가 신규로 입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미국 시장을 똑같이 이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편의점 광고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에 트와이스가 들어갔고요. 그 일본 광고도 아까 말씀드린 성차치 논란에 그 그룹이 자니스가 싹쓸이하는 거를 걔들이 빠졌구나, 광고까지 이제. 지금 빠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트와이스 같은 회사가 예. 패밀리마트에 기용되고요. 세븐일레븐에 세븐틴이 기용되는 걸 봤을 때 일본 시장이 원래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였는데 거기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앞서 JYP의 그 글로벌 그룹은 비처였고요, 그죠? 네. 하이브는 캐치아이. 네, 캐치아입니다. 걸그룹의 캐치아이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비처는 물 드세요. 네. 비처는 우리 제가 이제 외웠는데 비추다, 비처, 그죠? 비처. 아일릿은 들어보셨죠? 아일릿. 네, 빌리프랩에서 이제 완전히 네. 독립해서 아일릿을 이제 24년도에 이제 하이브에 네.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맞아요. 그나저나 캐치아이가 잘 안 외워져서 고양이 눈 캐치아이. 네. 자, 엔터주가 마침 오늘도 급락하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앨범 판매 부진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이 엔터주의 그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 바꾸기는 그죠?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네, 거죠. 저는 엔터주는 계속 연간으로 끌고 갈 만한 계속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네.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터주 가운데 탑픽은 역시나 JYP입니다. JYP 하이브가 네. 아니고 네네. 하나만 고르라면 네, 굳이 한 개를 너무 두 개 어렵습니다. 고르라면 두 개로 당연히 JYP입니다. JYP랑 하이브. 하이브입니다. 하나 네. 고르라면 JYP다. 네, 무조건 JYP입니다. 그 그걸 이유는? 명확한 이유는 네. 영업이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13% 17%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JYP는 꾸준히 한 번도 30%의 영업이익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에 대한 그게 포지션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저는 이제 걸그룹이 주춤한다기보다는 보이그룹이 완전히 치고 있는 세대라고 보는데 JYP의 대표적인 걸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시장에서 보이그룹. 네, JYP의 스키즈, 예. 스트레이키즈가 스키즈, 네, 스키즈의 보이그룹의 강력한 팬덤이 미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하이브의 세븐틴, 지금 하이브는 BTS가 완전체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세븐틴을 강력하게 믿는데 세븐틴보다는 스키즈의 미국에서의 성장성 굉장하다. 그거는 아까 기사로 설명드린 전체 음반 판매에서 이미 입증을 했다. 네. 그래서 스키즈의 아마 24년도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독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가 근데 이제 JYP는 실적이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데 3분기에도 사실 그게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시장에서 괜히 뭐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그죠? 네. 그때부터 사실 JYP가 많이 하락했고요. 또 이제 오늘 주가 밀리는 거 보니까 뭐 실적 얘기도 조금 나오고 하는데 실적도 나쁜 건 아니다. 그죠? 네, 네. 어쨌든 탑픽은 JYP 엔터다. 네, 말씀 주신 실적 보면은 연평균 20%씩 한 번도 역사운당 없이 성장을 하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한 7천억에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뭐 전체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면 JYP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500억인데 시총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비싸다기보다는 JYP가 너무 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ER 20배가 안 됩니다. 예. 엔터주가 오늘 좀 마침 흔들리는 구간이었는데요. 엔터주에 관한 이야기 김지훈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